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3, 4년 전쯤에요. 출판문화진흥협회에서 북튜버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처음 알게 된 북튜버 한 분이 계십니다. 공백의 책단장이라는 채널의 공백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북튜버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뽑자면 그게 바로 책을 하나 내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오래도록 그런 꿈을 품고 계시다가 책쓰기 모임부터 여러 가지로 정성을 쏟으시더니요. 드디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공백 작가님의, 아마 이 작가님이란 호칭을 정말 들어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이 작가님 호칭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공백 작가님의 당신을 읽으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쩍번쩍하죠? 네, 정성을 굉장히 들인 책이네요. 북크리에이터가 내는 책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독서 에세이가 많은데요. 이 책은 굳이 독서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도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냥 에세이인데요. 그 에세이의 주인공 캐릭터, 그러니까 글 쓰신 분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읽으면 뭐가 좋다라고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하나 생각을 실어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책이 큰 역할을 한 것뿐인 거죠. 이 책의 처음 부분에서는요, 공백 작가님이 원래 음악을 하시면서 겪은 경험에 대해 털어놓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이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좌절, 한계, 불합리, 불운등, 말하자면 음악하면서 잘 풀리지 않은 거죠. 결국 나이가 30이 넘어서 음악을 포기하게 돼요. 요즘에는 빠른 포기가 미덕이라고 그냥 피버팅이라는 말을 쓰면서 빠른 피버팅을 해라 라고 권하는 사회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30세가 넘어서까지 계속 음악 관련 일만 하다가 그것을 포기했다면 그다지 빠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무척 힘들고 좌절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공백 작가님은 그 위기를 책으로 넘기게 됩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대학 생활을 술집보다는 도서관에서 많이 보냈던 경험들이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에서는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게을러지는 것을 막고자 책을 리뷰한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북튜버로서는 소위 대박을 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대박이라고 해봤자 북튜버 카테고리가 워낙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먹방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백님 채널은 다 알 만큼 성장했으니 그야말로 북튜버계에서는 대박을 내신, 그러니까 스타가 되신 셈이에요. 그래도 말씀드렸듯이요, 북튜브가 마이너한 장르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유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학자금에 전세자금 대출 갚기 바쁜 삶을 살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음악을 할 때 느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 때문에 생긴 그런 좌절의 감정 있잖아요. 그런 좌절의 감정을 하루 종일 잊고 다녔던 그런 느낌,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거죠. 여전히 지금도 불안함과 초조함, 질투와 부러움의 감정들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주변의 지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굳건히 스스로를 다진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에세이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공백 작가님이 좋아하는 구절이라고요. 이 책에서도 2번이나 소개되고 있고요. 자신의 몸에도 문신으로 새긴 글이 있다고 하죠.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에서 나온 바로 이 대사인데요. If there's any kind of God, it wouldn't be in any of us. 잠깐만, 제가 굳이 이렇게 굳은 발음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보여드릴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보시면 될 텐데요. 신이 있다면 그것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둘 사이에 작은 공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대사는 비포 선라이즈에서 나온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 뒤에 구절이 조금 더 있어요. 여기까지 보통 같이 보거든요. 이 구절까지 같이 보시면 조금 더 명료해져요. 이 세상에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공유하려는 그런 시도일 것이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면요, 이 말은 곧 인간의 핵심, 인간의 본질은 나나 너 같은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결될 때 나오는 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백 작가님의 에세이를 보면 스스로만 의지하고 그 스스로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좌절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나오는 힘을 발견하게 되면서 슬슬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루틴한 삶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큰 의문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기 인생에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계속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나름의 중심을 잡아나갔던 경험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희망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문구 기억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If there's any kind of magic in this world,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굳이 그래도요. It must be in the attempt of understanding someone입니다. 그리고 sharing something이죠. sharing something. 그런 경험을 공유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누군가에게는,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는 아마 마법 같은 위로와 공감의 경험을 주는 책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공백 작가님의 당신을 읽느라 하루를 다 썼습니다 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를 때는요, 하루는커녕 1초면 됩니다. 1초만 쓰면 돼요. 다만 1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